그 플로리다에 이제 가셨다가 시카고로 이제 다시 네. 시카고로 정착하신 거죠? 네네네. 그 시카고에는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아는 분은 없고, 이제 좀 한 분이 거기 이제 시카고에 자기 친구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회사를 운영하니까, 네. 거기에 가서 일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회사에 가서 이제 일을 했었죠. 그래서 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에서 한 7개월 정도 일했어요. 근데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하루 종일 막 서서 일하고 기계 소음도 좀, 이게 말하자면 기계 공작 기계들 돌아가는 공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음도 심하고 또 뭐 용어 써먹을 일도 없고, 그래서 너무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뭐 일도 뭐 솔직히 좀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7개월 만에 간두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술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자동차 카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차 수리하는 걸 좀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7개월 했는데, 이제 또 코로나가 터져버립니다. 그때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가 문 닫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그 미국인 일자리가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럼 그래서 이제 광고를 보다가 이제 미국 병원에서 사람을 채용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병원에서 일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생활력이 되게 강하시네. 네, 그래도 제가 해외 생활을 많이 해서인지 좀 그런 경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국보다는 정말 일자리 구하기가 쉬웠어요. 예, 네. 미국이 오히려. 그리고 또 뭐 출신 성분도 안 따지고, 네. 예, 묻지도 않고. 예, 그래가지고 미국 병원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좀 짭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직업이 끝나면 이제 또 투잡으로 이제 음식 배달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큰 수익이 되거든요. 더 음식을 배달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그것도 큰 돈을 벌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유튜브도 합니다.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하면서 또 이제 또 그게 또 수익을 벌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또 주말에 이제 쉬는 날마다 그 집수리 하는 데 가서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네. 집 인테리어 대단하네. 하는데. 그래서 진짜 미국 와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네. 진짜 하루에 뭐 4~5시간을 자면서 뭐 일하면서 진짜 한 달에 많이 벌니다, 진짜. 뭐 한 달에 이제 수익 공개는 할 수 없지만은 정말 뭐 진짜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게 진짜 한 달에 많은 수익을 벌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 또 유튜브 하면서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되게 흥미로운 주제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 과거 2004년도인가? 그때 그 영천역 폭파 사건이라고 김정일을 암살하려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진짜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랜덤으로 폭파가 된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진짜 누가 그렇게 김정일을 죽이려고? 네. 그래서 제가 영천역 폭파 사건의 진실을 오늘 처음 공개하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궁금해요. 네. 유튜버는 그럼 구독자가 꽤 많겠네요? 요즘은 거의 5만 명 가까이. 와. 예, 아직 좀 오픈한 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예, 네. 지금 5만 명이 가까이. 대단합니다.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에요? 한국에 있는 당연하죠. 예, 예. 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많구나. 예, 그렇습니다. 네. 주로 보수 쪽 사람들 많겠네. 예, 아무래도 좀 제가 보수 쪽인 성향이 강하니까, 예, 네. 보수 분야 쪽 분들이 좀 많죠. 네. 네. 그 이제 아직도 한국 국적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한국 국적 갖고 영주권 네네네네. 영주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그러면 때가 돼서 시민권 신청해야 되면 미국 시민도 하시겠네? 신청.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제가 뭐 굳이 한국 돌아가야 될 뭐 그런 필요성이 아니 뭐 한국은 뭐 돌아가 봐야 뭐 집도 없고 또 뭐 이제 거기 이제 직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적으로 연관되는 일도 없고 하니까 뭐 이제는 뭐 여기서 다시 새 출발을 한다 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죠. 네. 네. 그 뭐 좀 유튜브 외에 또 뭐 다른 거 뭐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저희가 이제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하다가 북한 분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파견 나온 북한 분들이 연락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탈북을 도와달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가 우연히 이런 걸 맞닥뜨리게 됐죠. 유튜브는 어디든지 가니까 인터넷만 네, 있으면. 그러니까 북한 분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탈북을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0명 정도를 구출을 했어요. 짧은 순간에도.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북한 분들이 연락이 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어차피 지금 현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북해도 바다를 안 주니까 그분들을 이제 숨기고 밥에 먹이는 게 엄청 더 힘듭니다. 그게. 이중적으로 힘드네요. 그렇죠. 뭐 그 돈도 누가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비를 털던가 아니면 후원을 좀 받아서 지금 먹이게 살리고 있는데 진짜 그들은 뭐 한 끼 하루에 뭐 고기 먹기도 힘들죠. 왜냐면 뭐 많은 돈을 저희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이제 먹이 살리고 하는데 진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진짜 북한 인권에는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진짜 본인도 인권 변호사를 했다고 하면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제 눈으로 봤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이들을 빨리 구출해서 가야지. 정부가 할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 개인이 무슨 돈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과거에는 그 한국 정부에서 뭐 정착금도 주고 이랬잖아요. 그런 걸 아예 꿈도 못 꾸겠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그 보수 정권 때는 국정원이나 한국 정부 기관이 엄청 개입을 해서 많이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 지출도 정착금 주고 많았고. 신금 지지금 주고. 근데 지금은 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정착금 줄 수도 없죠. 사람이 없는데. 지금 뭐 태국 그 난민 수용소 같은 데 가면 북한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지금 현재. 더구나 이제 또 코로나하고도 많이 또 문제가 있죠. 지금 코로나 사태 그렇죠. 때문에 또 모든 나라들이 그렇죠. 국경을 막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문제는 한국 정부 자체가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오는 게 이제는 1년, 2년씩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미국 갈 만한 시간을 한국이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년, 2년 기다린다는 게 그 1년,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바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2006년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북한 난민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좀 들어오던 게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막는 바람에 이게 같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올 수 있는 길이 많이 막혔죠. 거기다가 또 북한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개념은 많아도 미국에 대한 개념은 좁거든요. 네. 어차피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또 미국에 올라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 길이 막혀서 살 수 없이 지금 다 한국으로 가는 분들도 많으셔요. 근데 어차피 그래도 언어가 통하고 하니까 한국을 택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 북한 실상 좀 이야기해 주세요. 과거에는 우리 미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네. 돈을 모아서 이제 북한에 가서 뭐 국수 공장도 차려주고 뭐 돈도 그냥 보내주기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지금은 그 길이 끊겼으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미주 한인들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북한의 그 실정은 지금 어떤 건지.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미국에 있는 해외 교포분들이 북한에 고향 방문을 많이 왔어요. 그렇죠, 이산 그렇죠. 가족도 네, 많고. 여기서도 많이 갔어요. 예. 오히려 진짜 미국에 사시는 교포분들이 더 좋죠. 한국 국적이면 갈 수도 없는데 그렇죠. 나는 미국에 산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북한을 갈 수 있잖아요. 관광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향 방문을 많이 들어왔는데 북한이 그때 이제 해외 교포들을 받아들인 목적은 다 체제 선전 때문에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교포분들도 여기서 이제 잘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기업하는 분들도. 그분들한테 이제 돈을 뜯으려고 이제 해외 공작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이제 해외에 있는 교포분들이 이제 북한에다가 이제 뭐 사정이 어려우니까 뭐 공장들도 세워주고 학교도 투자하고 뭐 많은 돈을 이렇게 원조하신 거 아는데 지원을 했지만 그 돈이 다 김정은 정권에 간 겁니다. 국민들한테는 한 명도 그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도와주기를 많이 했지만 그 실제로는 그쪽에 중심 멤버들한테만 가는구나. 그렇죠. 그게 다 김정은 정권만 배불린 일을 한 거죠. 실제 국민들한테 차려진 혜택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죠. 지금 만약 지금 해외에 계시는 우리 미국 교포분들이나 해외 교포분들이 북한을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북한 정권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자같이 탈북민을 구출하는 단체라든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방을 위해서 싸우는 단체들의 후원을 주는 게 오히려 이득이 더 많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후원을 받아서 많은 정보를 북한에다 유입을 시키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이 더 좋지. 밤낮 그렇게 줘봐야 저 북한 정권에 돈만 대주는 거죠. 권력을 강화하는. 돈은 딴 데로 어떡하고.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북한의 핵 관계는 실제로 그 미국에 큰 위협이 되는가요?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보죠. 예, 왜냐면 북한이 지금 핵 무장화가 예전보다도 더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그 핵무기 쪽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북한이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만한 핵을 가져야만 미국과 떳떳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항상 압박하려면 우리가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미국도 우리를 깔보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네를 이제 깔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계속 그런데 힘을 키워서 계속 미국을 압박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 자금을 많이 차단시키고 막는데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핵 개발을 그렇게 하죠? 그러면 신뢰 들어서 제가 신뢰를 둔다면 미국에서도 마약 통제를 많이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이 그래도 계속 유통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놈도 같아요. 경찰이 잡는 수법이 있으면 도둑놈도 빠지는 수법이 또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북 제재를 한다 해도 100% 막을 수가 없어요. 북한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유령회사 이제 3자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오는 길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북한이 미국 기업들하고 비밀내 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미국 기업에서도 돈 빼내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같이 이렇게 완전 봉쇄하기는 힘듭니다. 그게. 근데 원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중국 정부가 협조해 주면 좋은데 중국 정부 자체가 협조를 안 하니까 그게 힘든 거죠. 네.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탈북민이나 탈북민을 돕는 단체를 돕는 게 우리 네. 미주 한인들이 그렇죠. 해야 될 일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워싱턴 DC 가서 또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일하는 미국 분도 만났는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미주 한인들이 꼭 북한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 탈북민들을 돕든지 탈북민을 그렇죠. 돕는 단체를 돕든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이제 연설에서 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북한에 이제 2천만이 넘는 북한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탈북한 분들이 이제 한 3만 5천 명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먼저 통합시키고 서로가 소통이 잘 돼야 이제 북쪽하고도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완 3만 명, 5천 명 탈북민들도 만약 이제 이렇게 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면 과연 우리가 통일할 우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3만 명을 우리가 잘 품어 안고 협력이 잘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더 통일이 되면 더 잘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네. 통일돼서 북한에 가서 하기 전에 우선 여기에 있는 탈북민들하고 예, 유대관계가 근데 이제 되고 제가 이제 탈북민들도 많이 대상을 해봤고 보면 당연하죠. 아무리 언어가 통한다고 해도 한국이든 미국이든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정착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어볼 데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모른다고 해서 구박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좀 가르쳐주고. 왜냐면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가르쳐야지. 모르는 사람 뭐 너 왜 못하니 하고 꾸짖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 실상을 알게끔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도 좀 시키고 알게끔 해줘야죠. 네가 알아서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알아서 따라와라 이렇게 팽개쳐봐야 본인들이 헤쳐나가기가 좀 쉽지 않죠. 네. 지금 미주 지역에 있는 그 탈북민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만 뭐 200명 정도라고 200명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체자들도 좀 있죠. 예,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돈 벌려고 미국에 와서 숨어 사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 해봐야 한 300명 정도. 예, 예. 그런 분들은 난민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힘듭니다. 왜 난민이 힘드냐면 예전에는 그 2005년도에 탈북민들이 이제 한국을 이탈하는 현상이 많았어요. 네. 왜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취업도 힘들고 북한 분이라고 이제 사람이라고 차별을 하는 거 있으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뭐 캐나다, 독일, 영국에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자기 난민을 받아달라 해서 좀 받아줬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나라에다가 이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도 이제 거꾸로 추방을 시키거든요. 예, 너 난민이 아니라고 이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난민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난민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아니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더 안 돼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난민 국가를 안 보거든요. 그렇죠, 잘 사는 그렇죠. 국가니까 신변에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 법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있네. 난민국이 아니니까 대한민국 국적은 난민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 우리 윈TV에서 지금 그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어요. 네, 지금 네. 그 주제가 그 미주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 네. 이제 그 포커스 하는데 네.
특별히 이제 미국에 와서 잘 정착한 분들, 네. 세상 말로 잘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조명하고 있거든요. 그저 또 이제 청년 중에서 또 네. 잘 적응하면서 네, 대학교 네, 잘 네. 다니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300명 안에서도 꽤 잘 된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아, 있죠. 당연히 있죠. 몇 분 좀 소개할 분 있으면 그냥 꼭 이름은 안 밝혀도 좋은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미국 와서. 여기 와서 보면 이제 대체로 뭐 큰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이제 손찌간이나 좀 기술이 좋은 사람들, 북한 사람들도 손찌간이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옷수리 가게로 해가지고 성공한 분도 있고 이제 꽃가게에서 해서 성공하는 분야도 있고. 그분 이야기도 그분 크게 잘 됐다며. 네, 그분도 진짜 이제 미국 온 지 한 10년 됐죠. 네. 그래서 이제는 엄청 이제 용어도 유창하게 하시고 자기 사업도 엄청 크게 하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은 제가 와서 보니까 진짜 열심히만 노력하면 여기는 진짜 땅도 크고 시장도 넓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진짜 돈 버는 데는 미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만 산다면 진짜 여기 와서는 다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본인도 지금 중년이지만 그 미국에서 살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저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와서 또 2년 정도 생활을 해봤잖아요. 한국에서도 생활을 해봤고, 진짜 미국은 정말 본인이 열성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는 진짜 걱정이 없는 나라더라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식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은 네. 그 어떤 식으로 키우고 싶어요? 저는 이제 만약 이제 가족도 이루고 이제 실내에서 자식이 있다고 하면 저는 자식들을 다 군대에 내보낼 거예요. 예. 미국 군대?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 내가 이제 나이가 먹을 때까지 북한이 안 무너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내 자식 손주 대대손손 북한하고 싸우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도 만약 아버지가 못했다고 하면 자식이 이제 대를 이어서 북한하고 싸우는 일을 시키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아주 그런 생각까지 갖고 계시구나. 네네네.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윈베어 그 가족하고도 좋은 관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오토 민배 어머니하고도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지금 2년째 해마다 갔어요. 네. 그래서 또 북한 역사상 또 미국 사람이 또 최근에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이제 기사를 보고서 막 동감이 갔죠. 저도 가족을 잃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차피 뉴스를 많이 봐서 제가 누구신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너도 가족이 없고 하니까 이제 오토빈벼에서 양아들로 삼겠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토빈벼는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북한에서 또 새 아들을 얻었다는 그렇죠. 심정으로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관계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토론하면서 우리가 이제 김정은 정권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그런 작전들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그 뉴욕에 그 유엔 북한 대표부가 있거든요. 네네. 그 악기를 이제 모터 원비어 길로 이제 개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대요? 네. 소송회가 이겨가지고 네. 그 돈은 받아내는지 받아내기 쉽지 않죠, 북한은. 소송에서 이겨서 이제 5억 달러 판결을 받았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 북한 자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인양을 받은 북한 배가 있어요, 선박이. 그래서 이제 그 배가 이제 북한 정권의 두 번째로 큰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이제 고철이죠, 이제는 어차피 고철 팔아서 이제 그 배값을 이제 워터빈벼 가족이 받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그분들 있습니다. 그걸 좀 받아야지 또 그걸로 가지고 네, 북한 그렇죠. 인권에 대해서 또 네, 그렇죠. 일하고 할 네, 텐데, 네, 그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책을 집필하고 계신다 그러던데, 네. 책 소개 좀 해주시죠. 대충 약간만. 책은 이제 제가 연말 12월 달에, 네. 12월 달에 이제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이 많은 그 한국 젊은 층들한테 왜 우리가 좌파 정권에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좀 그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작심하셨구나. 네, 그리고 또
애국심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후퇴로 만드는 게 좌파 정권이다. 겉으로 그들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떠들지만은 진짜 그 민주주의 안에 가려진 그들이 완전 그 부패에 타락한 그런 실상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그 틈에 끼어든 북한 간첩들, 예. 말하자면 북한에 이제 매수된 간첩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책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책에 제가 아무래도 산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다 구체적으로 좀 소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하긴 뭐 북한에서도 뭐 한 30대까지 북한의 그 안에서 살았으니까 잘 알고 또 네, 집안도 좋았으니까 네, 그렇죠. 더 잘 알겠죠. 솔직히 저는 뭐 북한에서 온종 뭐 다 신분이 높은 데서만 살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저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탈북한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은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제 북한에 또 그 과정에 이제 북한의 변화도 있고 이제 북한에 이제 말하는 그 김정은 정권의 부패 타락한 실상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소설할 거고 엄청 좀 뭐 다 공개는 못 하겠지만 제가 이제 책에는 엄청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제 증거들도 이제 사진들도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끔 뭐 탈북민 중에서 뭐 꽃제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와서 네, 그분들 이제 그 참 눈물 없이는 못 들을 그런 네, 스토리도 우리가 듣고 네, 네. 감동도 받고 이러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 허강현 씨 같이 이북에서도 잘 살다가 네. 또 중국 갔다가 네. 이제 또 한국 갔다가 이제 미국까지 왔어. 네, 내 나라에 대해서 네. 아주 잘 세세하게 잘 아는 분이 이런 사진과 함께 책을 내면은 굉장히 큰 그게 그렇죠. 효율이 이제 생길 것 같아요. 탈북민 중에 또 이렇게 진짜 한국에서 살다가 또 미국까지 왔고 또 이렇게 해외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없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제 정착 과정들 제가 이제 그렇게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느낀 것들 예,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좀 쓰려고 합니다. 네. 사진도 많이 소장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네, 책이에요. 그렇죠. 네. 그 12월 달에 이제 한국에서 발간되면은 아주 그 센세이션하게 네, 그리고 이 되겠네요. 책이 이제 어차피 북한 정권에도 엄청 타격이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해외에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와 네. 있는 사람들이. 네. 예, 솔직히 북한 분들이 호강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정도로 평양시에서 진짜 저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해서 이제 엘리트들은 다 아니까 이제 구수분들이 이제 제가 책을 출간하면 꼭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구수들이 이제 그 책을 보고,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한국 정부가 거짓말한다고 계속 세뇌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내 책을 보면서 누가 진짜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기 바라고 또 그 책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폐쇄된 그 사고를 좀 깨버리고 김정은 정권과 좀 싸울 수 있게끔 그들한테 이제 힘을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참 그 세상이 많이 바뀌고 네. 또 좀 희망이 되는 거는 그 남한에서는 지금 탈북민 두 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네, 그렇죠. 그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또 이번에 미국에서는 또 우리 이민자들 네, 한인 이민자들 4명이 예,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이제 남한은 이제 떠나오셨으니까 미국에서 우리 허강현 씨 같은 분 자녀들이 이제 커서 네. 미국 정치권에 들어가서 또 국회의원도 되고 뭐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을 네, 감사합니다. 같이 네. 가져보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네, 미국에서도 잘 좋은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시카고 사시니까 네, 또 자주 이렇게 모셔가지고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 나오면 우리가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